마이크로소프트가 꽤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 ESG 때문에 많이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 연예인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부담은 안 갖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소 포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 제가 에키노르 탄소 포집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찍었고 기사로도 내보냈는데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탄소 포집 기술은 예전에만 해도 과학적으로 거의 너무 이루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다라는 게 상당히 거의 널리 퍼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은 뭐냐면 우리가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집하는 거예요. 포집해가지고 가둬들여가지고 이거를 격리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CCUS라고 하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를 줄여가지고 CCUS. 그래서 이 포집 기술 이게 워낙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공장이나 발전소 이런데 이 CCUS 기술이 딱 결합이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IEA 같이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는 CCUS 기술 없이는 거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렵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그 엑손모빌 대표가 데런 우즈 최고 경영자가 투자 설명회에서 탄소 포집 신사업부를 만들고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2040년까지 세계의 탄소 포집 시장 기술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조 원 이 정도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기술을 적용할 거고 세계 각국 정부가 지금 탄소 포집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엑소모빌은 거의 뭐 상당히 큰 세계 최대의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 업체 중에 하나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성이 낮아가지고 이게 시장성이 있겠냐라고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 협정 가입하고 미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탄소 포집 기술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사실 재생에너지도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지원금이 많이 초기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은 미국 정부에서 톤당 $50 정도의 탄소 포집 지원금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 전기차 개발보다는 탄소 포집의 사업 성장성, 시장성이 훨씬 밝다라는 게 데런 CEO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면서 2018년부터 미국은 탄소 처리 방식 이 규모에 따라서 $35에서 $50 정도의 지원금이 주어지는데 이 엑손모빌은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점점 더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이 더 많아져야 된다. 톤당 한 $90에서 $110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미국 의회에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흐름도 있는데요. FedEx예요. 물류업체 FedEx는 아무래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FedEx가 최근에 이제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거의 뭐 아마존도 그렇고 계속 지금 배송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속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와 함께 세 번째로 내세운 게 바로 탄소 포집, 격리 이 기술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소 포집 기술을 연구하는데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탄소 포집 센터를 예일대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 연구진이 탄소를 어떻게 하면 빨리 흡수하고 억제하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도 탄소 포집 기술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들렸어요. SK 이노베이션과 SK 에너지가 노르웨이 국책연구소랑 함께 유럽 연합에서 하고 있는 릴리스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위한 공동 개발 합의에 계약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릴리스 프로젝트는 정유 산업에서 탄소 포집을 검증하고 경제성 평가하는 툴 그리고 이산화탄소 액상 흡수제 기술 개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런 등등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SK는 이 연구 프로젝트에 뭘 하느냐 하면요, 울산에 있는 정유 공장에서 공정별로 배출되는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동력 비용, 유틸리티 정보를 이 릴리스에 제공을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공정별로 탄소 포집 가격과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선박을 이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반 비용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노르웨이에서 그 에퀴노르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 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 심해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술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같이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기술 기업들도 이 탄소 포집 기술에 여러 가지 상금을 걸고 지금 막 투자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월에요. 자기의 트위터에 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1억 달러, 1,1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엑스프라이즈라고 테슬라가 하는 스타트업, 벤처 스타트업들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탄소 포집 기술을 모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면 하루에 최소 1톤의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제거량을 하루 10억 톤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이거를 개발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의 어쨌든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지금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임팩트원에도 기사를 썼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7월에 전 세계의 이제 40개국에서부터 한 79명, 신청자가 79명인데 프로젝트는 189개예요. 189개의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최종 26개의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단기 프로젝트도 있고 장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꽤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클라이목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클라이목스라는 곳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바로 포집해가지고 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흥미로운 프로젝트인데 이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꽤 장기 투자를 한 걸 보니 앞으로 탄소 포집에 관련된 이 기술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 그러면서 탄소 중립에 기술이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